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그 경매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시리즈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권리 분석이 경매 공부에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이제 권리 분석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자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팁이라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인데요. 아마 우리 독자 그 동영상을 보시는 이제 우리 독자 선생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오 박사님은 책을 참 편안하고 읽기 쉽게 잘 쓰시네요. 제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그 59번째 경매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막 이제 시중에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책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런 주제의 경매책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군요. 대단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오프라인 강좌를 들으시거나 제 책을 사보시는 분들은 하시는 얘기가, 아니 책을 그렇게 많이 쓰면 이제 소재가 고갈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물물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시골의 우물물. 시골의 우물물은 퍼내지 않으면 자꾸 퍼내면 마를 것 같지만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퍼내면 퍼낼수록 훨씬 더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자꾸 쓰는 사이사이로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지니까 다른 책에서 다시 한번 써봐야지 하는 그런 이제 욕심이 들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요, 자꾸 그 틈새에 해보지 않았을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투자의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스킬 같은 게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경매를 투자하실 때하고 5번 했을 때하고 한 10건 했을 때하고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으세요. 그러면 그 경매를 바라보는 눈 자체를 달라지게 하는 구체적인 도구는 이제 어떻게 마련을 하냐 하면 바로 권리 분석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경매 MPL 입문자를 위한 권리 분석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좀 보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권리를 분석한답니다. 권리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낙찰 여기에다가 추가로 네 번째로 누구 놓느냐면, 이제 주택이라면 임차인까지 이제 놓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본질은 그러니까 요 세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낙찰자의 관계를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경매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채권자가 이제 굳이 은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이고, 요건 이제 돈 빌린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은행에서 이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정상적으로 채무이행이 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채무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갈 때는 그 사업 잘못해가지고 돈 날리려고 빌려서 그 사업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생각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가게를 접게 되고, 가게를 접으니까 이제 그 은행하고 당초 약속했던 대로 이제 상환을 못 하게 되고, 이자를 못 내게 되고, 이제 원금 상환도 못 하게 되니까 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매를 실행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관계가 먼저, 첫 번째는 채권자, 두 번째는 이제 채무자. 1차로 이제 그 형성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낙찰자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그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여기에 자기만 살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임차인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은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도 자가주택도 많지만 임차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세요. 어떤 통계를 보면 서울 수도권 같은 데서는 대체로 자가 비율이 한 53%,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50% 정도의 사람들은 전세든 월세든 그러니까 내 소유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또 약간의 전세보증금과 이제 월세를 납부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부동산이 이제 뭐 됐을 때 담보 목적물이 돼서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요 임차인까지도 이제 걸려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봐보면 이제 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실 요 세 가지지만 요 임차인까지 넣어서 네 가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들어가서 서로 입장들이 다를 거 아닌가 봐요, 그죠? 이제 채권자는 채권자 입장이 있고 집주인이었던 채무자는 채무자 입장이 있고 또 그 경매 물건에 세대로 사는 사람, 세대로 사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또 그 물건을 우리처럼 경매 공부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투자자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그 네 그룹의 입장들이 전혀 다르다. 자,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어쨌든 해결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다? 법이다 하세요. 그러면 그 법에 입각해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자신은 이런 권리를 가졌습니다라고 할 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권리, 어떤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 아닌가 봐요. 그 부분을 뭐가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냐면 경매를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민사집행법이 1차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뭐 저당이라든지 국세기본법이라든지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각자의 권리들을 이제 그 규정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거를 공부하는 게 권리 분석이다 그 얘기세요. 사실은 경매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권리 분석을 할 줄 몰라도 되고 배당표를 쓸 줄 몰라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용감하세요. 그런 분들의 용기가 사실 저는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운 좋게 한두 건 정도야 뭐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경매 전업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피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보셔서 하시겠지만 책 제목도 입문자를 이해한다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입문자 혼자 얼마든지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뭐 비전공자를 할지라도 아마 그 제 생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제가 쓴 책이지만 쉽게 비전공자를 상대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구입을 좀 해놓으셨다가요. 제가 어쨌든 여기는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들어서만 되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권리 분석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0강 정도로 기본적으로 20강이고요.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 한 30강 정도로 독립된 강좌로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시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경제적으로도 학원비가 너무 비싸고 우박사리 강좌에 연락해봤더니 뭐 몇십만 원 달라고 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돈은 없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20강에서 한 30강 정도만 독학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오프라인 수업의 초급 강좌 정도의 권리 분석 공부를 하신 정도의 효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뭐 결국은 자기 노하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이 돈인데 오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 저도 이제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받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경매 MPL로 먹고 살아온 거에 대한 이제 감사의 보답을 해도 될 만큼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권리 분석에 관한 모든 것은 이 20강에서 한 30강 정도를 통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뭐 상당한 정도.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통해서 저희 그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권리 분석의 기본 이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도 굉장히 행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매 MPL 입문자를 위한 권리 분석의 모든 것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다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권리 분석하고 배당표 작성에 관한 것은 다시 추가로 토탈로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